네, 한국 영화가 한동안 외화에 밀려 부진을 면치 못했었는데요. 어제 개봉한 두 편의 한국 영화 마라톤과 공공의 적 2에 대한 반응이 뜨겁습니다. 또 11.6 사건을 다뤄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그때 그 사람들도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때문에 설날 연휴를 전후로 한국 영화가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냐 하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유정 기자와 함께 이번 주 개봉작들 알아보고 설날 극장가 판도도 전망해 봅니다. 김유정 기자. 네. 개봉한 영화가 마라톤 공공의 적 2, 그리고 레모니 스니켓의 위험한 대결. 어떤 영화들이? 우리 영화 마라톤과 공공의 적 2가 반응이 좋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영화 마라톤과 공공의 적 2가 어제 동시에 같은 날 개봉을 했는데요. 네. 개봉 전부터 이 두 영화의 예매율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두 영화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 예매율 접전을 벌였는데요. 특히 두 영화의 예매율 점유율을 합하면 8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1, 2위를 앞서고 뒤서고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8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 주말 극장가는 거의 이 두 영화가 점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있다면 2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주성치의 쿵푸어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새로 개봉한 레모니 스니켓의 위험한 대결 정도가 또 인기를 얻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라톤과 공공의 적 2.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있죠? 먼저 개봉한 지 어제 하루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마라톤은 이제 조승우 씨 그리고 김미숙 씨가 주연한 영화고요. 5살 지능을 가진 이 자폐아, 20살 청년 자폐아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네. 시사회 등을 통해서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이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어제는 박근혜 대표가 찾아가서 함께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시사회도 아니었는데 개봉날 그냥 가셔서 보셨나 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실화고요. 또 장애를 극복하고 춘천 마라톤에 출전해서 2시간 57분의 기록을 세운 이 의지의 한국인 공형진 씨의 얘기이기도 한데요. 배형진. 네, 배형진 씨의 얘기죠. 이 배형진 씨도 어제 함께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배형진 분이죠. 예. 그래서 어제 함께 박근혜 대표와 함께 영화를 관람했었습니다. 네. 이 영화의 최대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장애인에 대한 얘기지만 절대 지겹거나 무겁지 않다는 것이고요. 이 중간중간에 갈등이나 유머들이 계속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밝고 아주 경쾌한 느낌의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웃음이 가득한 그런 영화고요. 또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하지만 결코 이제 눈물을 짜내는 그런 영화는 아니고요. 심파 영화는 아니고 이제 웃음이 있고 밝고 경쾌함이 있지만 굉장히 감동도 함께 있는 그런 영화. 자, 그런 영화라면 사실 배우들의 연기력이 검증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영화일 텐데요. 예, 그렇죠. 이 조승우 씨에 대한 연기력에 대한 칭찬이 대단합니다. 실제 장애인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반응이 뜨거운데요. 실제로 조승우 씨 아주 5살 지능을 가진 20대 청년 역할을 아주 잘 소화를 해냈습니다. 말로 하지 말고 참 천진난만한 얼굴로 영화에 등장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감독은 어떤 분입니까? 예, 감독은 이번 영화로 첫 장편 영화 데뷔한 신인 감독인데요. 처음치고는 굉장히 훌륭한 스토리 구성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영상 처리도 매우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영화의 클라이막스이기도 한 이 초은이 엄마가 초은이를 놓아주는 이 장면이 이 모티브가 이제 새끼를 치타를 보고서 치타 어미를 보고서 이렇게 만든 그런 모티브를 따왔다고 해요. 그래서 치타 어미가 새끼 치타를 이렇게 혼자 먹이를 잡을 수 있는 것을 보고 그 치타를 떠나는 그런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영화도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 초은이 엄마가 굉장히 처음에는 집착을 해요. 초은이한테. 보통 부모들이 그런 것처럼 욕심 굉장히 많고 기대도 많고 하지만 결국에 클라이막스 부분에서는 이 초은이를 놓아주게 되면서 정말 그런 자연의 원리도 그 안에 들어있고요. 또 진한 감동을 주게 되는. 보통의 청년이었으면 처음에 낳아주었겠지만 5살 지능을 가졌기 때문에 평생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쉬운 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리 뭐 좋은 영화라도 아쉬운 점 분명히 있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초원이와 엄마에게만 좀 이렇게 너무 포커스가 집중된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지적도 일부 있는데요. 이 중간에 보면 감독, 코치로 나오죠. 코치 선생님 얘기도 있고 네. 아빠 얘기도 있고 한데 너무 이제 후반으로 가면서 초원이와 엄마 얘기로만 계속 집중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등장인물들이 너무 죽어버렸다 이런 그래서 좀 아쉽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공공의 적 2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영화 중 하나입니다. 강우석 감독 작품이기도 하고 또 전편이 워낙에 흥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작년에 실미도도 있었지만 공공의 적의 후편 네. 2죠. 네. 예. 어떤 영화입니까? 2001년에 공공의 적이 이제 개봉해서 그때 네.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었죠. 네. 거의 한국 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라고 평가받을 만큼 반응이 뜨거웠었습니다. 네. 이 강우석 감독이 이 중간에 실미도가 있긴 했지만 3년 만에 공공의 적 2로 속편을 들고 돌아왔는데요. 네. 그래서 더 기대가 뜨거운 것 같아요. 그 실미도의 1000만 관객 돌파 신화를 이어갈 것이냐라기보다는 네. 공공의 적 1의 어떤 그런 느낌을 네.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 그만큼 굉장한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기대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설경구 씨가 계속 나오죠, 2에도. 예, 그렇습니다. 연쇄적인 사고들, 전편에서 이제 희대의 캐릭터 그 강철중이라는 그 인물로 설경구 씨가 연기를 하면서 네. 굉장히 그 인물에 대한 매력을 사람들이 많이 느껴가지고 그 인물에 대한 기대가 큰데요. 이번에도 역시 강철중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전편의 형사고 예. 이번에 나온 건 이제 검사로 나온 그렇죠. 거죠. 예. 이번에는 검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의 검사로 변신을 해서 네. 이제 전편 같은 경우는 이성재 씨가 존속살인범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진짜 공공의 적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냥 개인적으로 좀 나쁜 사람 이런 뭐 윤리적인 문제가 예. 있는 폐륜화 정도 예, 되겠죠. 그렇죠. 그런 네.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공공의 적과 한판 붙게 되는 네.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어떤 공공의 적인가요? 뭐 대단한 뭐 여기서 나오는 공공의 적은 재벌 2세인데요. 네. 굉장히 악질인 재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리와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고 네. 공금을 이렇게 돈을 정말 다 공공의 적이네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사회 악까지 그렇죠. 함께 다루고 예. 있는 그런 메시지도 갖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한국 영화로는 최초로 검찰 내부가 공개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검사로 나오기 때문에 설경구 씨가 검사로 나오기 때문에 네. 검찰신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서울지방법원을 처음으로 서울지방검찰청. 예, 검찰청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 중간 중간에 그 장면이 많이 나오고요. 네. 이 영화를 제작한 다음에 검사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시사회도 가졌다고 네. 해요. 근데 굉장히 만족스러웠다고 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럼 좀 정치적인 얘기가 좀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사회 악과 어떤 부정부패 얘기를 다루다 보니까 어떤 정치권의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고 재벌 쪽의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강우석 감독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요즘에 관심이 많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꼭 한번 영화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다. 네. 자기가 굉장히 하고 싶었던 작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전편에 그 강철중 형사가 나오는 공공의 적하고 이번에 강철중 검사가 나오는 공공의 적 2하고는 약간 분위기가 다르겠네요. 약간은 다르죠. 네. 그 전이 좀 강철중 형사는 막 좌충우돌하고 예, 뭐 그렇습니다. 거의 뭐 액션 예. 그런 격투 장면이 많았었는데 이번엔 좀 설명을 좀 하겠네요. 그쵸,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그렇죠. 이번에는 네. 또 검사다 보니까 액션씬이 많이 들어갈 수가 없고 네. 또 냉철하고 그런 논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네. 전편과는 좀 다른 느낌일 것 같습니다. 강철중 역의 설경구 씨가 그런 모습을 보는 것도 재미있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국 영화 걸출한 한국 영화 2편과 함께 붙는 외국 영화도 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레모니 스니켓의 위험한 대결, 짐 캐리가 주연한 영화죠. 네. 어제 그 개봉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공공의 적 2 그리고 마라톤과 함께 개봉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짐 캐리면 뭐 대단한데요. 예, 그렇죠. 사실 이 레모니 스니켓이라는
그 원작인 판타지 소설을 영화한 작품이거든요. 이 소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미국 내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해리포터를 능가할 만큼 인기가 많았던 작품이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해리포터도 성공하고 반지의 제왕도 성공하면서 이쪽 헐리우드 관계자들이 굉장히 판타지 소설을 영화하는 데 관심이 집중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시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이번 작품도 반응이 좋습니다. 어찌 보면 진짜 해리포터와 좀 비슷한 느낌의 그림이에요. 네, 비슷한데 또 다른 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해리포터 같은 경우는 이제 마법을 다루는 영화지만 네. 이번 영화는 마법을 다루지 않고요. 해리포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밝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신비스럽고 막 이러면서 밝은데. 그리고 또 어린 소년소녀들이 나오니까. 예. 근데 이번 영화도 어린 소년소녀들이 나오긴 하지만 굉장히 좀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네. 어두운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요. 그냥 일반적인 해피엔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짐 캐리가 뭐 여러 가지 역할을 소화한다고요? 네, 혼자서 1인 3역을 다 소화해내는데 네. 그때그때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 또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이번 주에는 볼만한 영화 꽤 많습니다. 네. 관객들이 아주 즐거울 것 같은데요. 역시 이것도 설날을 겨냥해서 나오는 영화들이겠죠. 개봉 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근데 이제 설날이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그 전에 또 새로 개봉하는 영화들은 없습니까? 다음 주에 그때 그 사람들이 개봉합니다. 예. 이 그때 그 사람들 개봉 전부터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인데요. 네. 11.6 사태를 다룬 영화이기 때문에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암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네. 때문에 어떤 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지만 씨가 사형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냈죠. 제기했고 지금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게 예정대로라면 며칠이죠, 개봉이? 예정대로 하면 2월 3일인데요. 다음 주에 개봉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만약에 상영 금지가 내려지면 네. 개봉일이 좀 바뀔 수가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감독들과 제작진들은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약간 논란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다른 영화도 있습니까? 예, 다른 영화도 있습니다. 2월 3일 개봉하는 영화 중에 B형 남자친구가 있군요. 예, 네. B형 남자친구가 있는데 B형 남자친구 이동건 씨 그리고 한지혜 씨가 또 네. 다시 한번 만나서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 B형 남자친구라는 제목인데요. 요즘에 굉장히 혈액형 신드롬해서 그렇죠. B형 남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에 맞춰서 소재적인 이런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뻔한 영화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었지만 시사회를 통해서 영화를 지켜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굉장히 새롭다, 반응도 좋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렇군요. 그렇다면 한국 영화 4편과 네. 또 몇 편의 외국 영화가 이번 설 연휴에 격돌을 하게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영화 4파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설날 연휴 때는 한국 영화들을 굉장히 강세를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물론 2월 3일 날 클로저가 개봉을 합니다. 줄리아 로버츠 나오는. 예, 네. 그리고 또 나탈리 포트만, 클라이브 오웬이 골든글러브 나무조연상, 여우조연상을 네. 각각 수상하고 이번에 또 아카데미에도 노미네이트가 됐어요. 그 영화도 만만치가 않네요. 만만치가 않은 영화고 또 2월 8일 날 키아누 리브스 주연의 콘스탄틴이 또 그렇죠.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방한을 처음에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결국 취소가 됐고 영상을 통해서 관객과의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키아누 리브스 인기가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관심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콘스탄틴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개봉하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두 영화도 굉장히 강력한 영화인데 아무래도 우리 영화들이 마라톤, 공공의 적 2, 그리고 또 그때 그 사람들, B형 남자친구 이런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설날 연휴 때는 우리 영화들이 선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에 요즘에 또 한국 영화들 굉장히 부진했었잖아요. 네. 외화에 밀려서 고전했었는데 이번 설날 연휴를 계기로 또 전세를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 설에는 한국 영화가 좀 흥행이 확 불부터 올랐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